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맞입니다. 또 방송 시작 전에 참 저희가 또 이번 주도 부득이하게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좌 후원을 보내주신 DS님과 박 선생님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녹화하는 게 이제 3월 9일 일요일인데요. 그저께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이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제가 갑자기 또 가슴이 너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특히나 이제 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또 마지 형과 이렇게 뭔가 저희가 2달 전부터 그 예매를 해둔 공연을 보러 가고 있는데 내란 수계를 풀어준다는 이런 무슨 이 개 같은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참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 이 판사와 검찰이 있는 미친 나라 진짜. 이 나라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정말 제 기분으로는 빨리 월요일 9시 땡 되자마자 헌재에서 바로 파면 좀 이렇게 선포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네. 참 이런 와중에 어쨌든 간에 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움 중에 하나인 또 봉 감독께서 최신작을 또 발표하셔가지고 이제 미키 17, 미키 세븐틴이라는 이제 신작이 나왔는데 저는 약간 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미 검증된 유명 감독 신작을 낸다. 그럴 때 당연히 이제 많은 홍보와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막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사람들이 이제 기대치를 너무 올려놔서 혹시 너무 이렇게 또 막 이 나오기 전에 너무 한껏 끌어올리면은 또 이게 약간 반사 효과로 반작용으로 또 진짜 거기에 부합할 정도의 뭐가 아닌 이상의 또 약간 좀 실망인데 약간 이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약간 너무 이것도 막 너무 이렇게 끌어올린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 다행히 보고 나서 역시 봉 감독은 봉 감독이다. 그래도 다행히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네. 만족했고 저는 뭐 거의 그 올해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제가 그 뒤에 얘기할 그러니까 또 더 대단한 게 나오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뭐 최고급의 영화는 맞죠. 네. 저도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영화들 중에서는 거의 최고급에 속하는. 근데 이 미키 17을 외화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한국 영화로 봐야 될까요? 외화라고 봐야죠. 외국에서 그렇죠. 찍은 예. 작품이지만 그냥 감독만 한국 사람. 네, 이건 외화로 불려야 되죠. 네. 그 예고편과 그 제목에서 대충 이제 그 복제인간 약간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엣지 오브 투모로우도 조금 약간 생각나고 이제 그것도 계속 그 사람이 죽고 그 반복하면서 약간 뭐 그런 식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엣지 오브 투모로우는 약간 타임 루프긴 한데 사실 뭐 개념은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이 계속 그 죽음을 반복하면서 약간 뭐 경험치를 쌓는다는 점에서는 약간 좀 공통점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일단 또 우리가 그 더 배트맨에서 극찬을 했었던 이제 네. 그 주연 배우 로버트 패틴슨이 또 주연을 맡으면서 네. 특히나 정말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각 그 미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원조 미키부터 이제 복제가 계속되면서 1, 2, 3, 4 뒤로 넘어가시는데 그 복제된 그 뭐랄까 각 개체에 맞게 개성이 조금씩 다른 개체로 이제 다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목소리 연기까지 다르게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거는 인상적이더라고. 특히나 마지막에는 거의 세븐틴과 에이틴 네, 둘이 거의 주인공인데 극단적인데 되게 네 1인 거기서 2역이지. 저는 처음에 세븐틴 목소리를 듣고 로버트 목소리가 원래 이런 목소리였나 싶었는데 왜냐면 그 더 배트맨에서 굉장히 네, 강렬한 목소리를 허스키. 네. 보여주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얇은 목소리였나 싶었는데 또 에이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고. 그래서 네. 이 사람이 목소리 연기 같이 하는구나. 네. 음, 더 앞선 영화들에서 연기파라는 거를 증명했지만 네. 더더욱 이제 예전에 그 트와일라이트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될 정도 아닌가 이 정도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또 훌륭한 연기를 했고 또 역시나 이 봉 감독이기 때문에 또 많은 의미와 그 상징들이 들어가 있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보면은 그 계속 이 주인공이 죽음을 반복하면서 그 복제가 되는 거예요. 약간 3D 프린트가 생각나는 약간 그건데 따지면 이제 인간의 육체를 프린트한다는 점에서 네. 그리고 의식은 이제 여기선 벽돌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우리가 공각기동대나 뭐 네. 그런 데서 얘기했었던 이제 사람의 기억, 메모리는 잘 보존해둔 채로 네. 계속 이제 몸에다 이식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라서 첫 장면도 이제 그 17호가 이제 그렇게 죽는
죽음을 앞둔 네. 그게 첫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제 언제부턴가 그 스티븐 연이 난 보면은 그냥 얍삽한 역할만 언제부턴가 꼭 그런 역할밖에 안 해. 스티븐 연은 얍삽하고 얄밉고 깐죽거리는 그런 역할만 자꾸 해가지고 언제부턴가 이제 아 분명 또 나와서 얍삽하게 굴겠군 또 그 이제 예상이 되니까는 이번 영화에서 또 그 얍삽한 친구 역할을 또 해가지고 언제부터 그 고정이 돼버렸지. 근데 그런 역할로 어쨌든 맛깔나게 또 그런 역할을 잘 해주셔서 네. 친구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조금 친구를 등쳐먹었던 좀 그런 친구라기보다는 약간 좀 양아치인데 왜냐면 같이 동업하다가 네. 망해가지고 지구에서 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다른 행성으로 네. 가게 되는 그 뭔가 단초 빌미를 만들었던 친구기 때문에 네. 그 여기서 보면은 그 미키가 조금만 호구처럼 좀 네. 당해주는 좀 그런 역할이라 그렇죠. 네. 한마디로 이제 따지면 이제 모르모트가 된 거예요. 따지면 실험용 쥐가 된 거야. 네. 미키는 항상 마지 형님이 말씀하시는 그 데이브 머스테인의 명언 계약서를 3번 읽고 사인하라. 3번 읽어야 되는데 그냥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대충 뭐 사인했는데 이제 그게 그런 이제 끔찍한 그 역할을 자처하는 건 줄 몰라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솔직히 제가 맨날 이제 방송에서 말하듯이 저 아픈 걸 싫어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게 아무리 얘가 뭐 다시 살아난다고 한들 그렇죠. 그 고통을 지금 얘는 17번을 겪은 거란 말이야 따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육체를 다시 준다 한들 저는 보면서 이거 나는 한 17까지도 못 가고 한 3, 4쯤에 정신병 걸리지 않을까 이미.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정신이 사람이 나갈 것 같은데 매번 끔찍한 유형의 죽음을 겪으면. 그리고 어쨌든 계속 그 메모리가 기억이 이제 유지된 상태이기 축적, 때문에 네. 그 죽음에 대한 그 감각과 그 기억을 계속 가진 채로 내가 네. 또 다른 죽음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서 보면 미키는 아예 그냥 너무 평온해. 죽을 때도 뭐 무덤덤해졌는데 제발 뭐 나를 한 번에 먹어라 뭐 제발 뭐 어떻게 되지 말고 그냥 한 방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죽음을 약간 좀 되게 초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야 이게 나는 그렇게 하기 되게 힘들 것 같다. 네. 이게 영화라서 그렇지 매번 내가 만약에 그 매번의 그 고통을 다 기억한 채로 계속 네. 그게 그 메모리가 누적된다고 생각하면은 뭐 단순 사고사나 그런 거면은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보면은 무슨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네. 주입해가지고 몸에 이제 생화학 실험을 하는 도구로서도 쓰이는데 야, 이런 거는 엄청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이거는 나 못할 것 같다. 네. 일부러 의도적으로 따지면은 죽음을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갖고 네. 실험을 위해서 네. 그래서 막 뭐 일부러 뭐 우주에 노출되고 막 네. 방사능에 노출되고 일부러 그거 바이러스 주입해가지고 이제 그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의 그 네. 미키야말로 약간 죽지 못해서 아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본 감독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죠. 이제 뭐 복제 인간과 어떤 이제 그런 윤리 문제에 대해서 약간 여기서도 그 스토리가 지구에서는 그게 논란이 있으니 이제 우주로 나가서 한다는 거잖아 따지면은.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골치 아프니까는 네.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 우주에 나가서 한다. 그래서 이제 따지면은 그 사람을 그 실험으로 쓴다는 거 자체가 이미 네. 윤리적으로 굉장히 위배되는 짓인데 어차피 뭔가 딱 그런 미키라는 모르모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서 너는 어차피 죽어도 되니까 계속 너. 네. 너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친구라는 새끼조차도 너 어차피 다시 살아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또 두고 갈게 그냥 첫 장면부터도. 너 몇이었더라? 16이었나? 그러니까 17이다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이제 완전히 저 바닥에 처박혀진 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그거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비롯해서 몇몇 이제 무례한 사람들이 그렇게 무례한 질문을 한단 말이야. 죽는다는 건 어떤 기분이야? 그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네. 얘기하는 뭐 그런 거죠. 자기 일이면 그런 말을 절대 꺼낼 수가 없는데 재미삼아 장난삼아 친구란 새끼는 웃으면서 죽는 건 어떤 기분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 죽어도 넌 어차피 똑같이 다시 살아날 거니까는 죽는 거 그냥 지금 잠깐만 뭐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끝이잖아. 어차피 너 다시 살 수 있어라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여기서 보면은 좀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좀 네. 생명 경시 좀 그런 그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네. 여기서 뭐 주인공이 팔이 잘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우주에서 떠돌고 있는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안에서 막 밥 먹고 뭐 자기네들 체스 두고 있어나 뭐 이렇게 놀고 있고 막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면은 미키가 거기서 이제 프린팅 돼가지고 나올 때도
진짜로 그걸 소중하게 이 네. 사람의 신체를 보존해 줘야 돼. 뭐 이게 막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네. 뭐 이거 받침대도 안 해놓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러니까 익스펜더블로 미키가 지원을 했는데 이 소모품, 이 대체품인 얘 덕분에 이 많은 실험을 하고 자기네들도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는 건데, 혜택을 얻는 건데. 혜택을 얻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얘를 존중해주지 않고 있다. 네. 물건이죠 그냥. 네. 네,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저는 대본의 초반 장면 딱 보고서 야 저거는 솔직히 저게 살아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거 솔직히. 아무리 뭐 매번 이렇게 프린트를 이렇게 사람 몸이 나온다 해도 저거는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간지옥에 갇힌 거 아닌가 그렇죠. 저거야말로 오히려. 맞아요. 네. 차라리 저럴 바엔 그냥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그렇죠. 낫지. 맞습니다. 저 고통을 저렇게 반복하는 것 자체가 저거 자체가 이미 더 그렇지. 지옥보다 더한 맞아요. 그거다. 나 같으면 막 팔 날라갔던 그 기억 막 뭐 바이러스 주입되는 그 기억 막 그거 해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도 그 팔 잘린 다음에 태어났을 때 미키가 팔을 이렇게 보면서 네. 어씨 저번에 잘려졌던 그 팔인데 하면서 이제 감각을 느끼는 이렇게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보면서도 야 나 같으면 팔 잘리고 그 기억 그대로 다시 팔이 생겼으면 진짜 되게 소름 끼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야 그러니까 그 17번까지 그 버텨낸 난 그 정신 자체가 나한테 오히려 그것도 대단하다. 미키의 정신력이 음흠. 난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솔직히 진짜 저거는 두세 번만 참 정신 나가야 돼 저거는. 물론 여기서 약간 되게 상태가 안 좋고 페인처럼 보이긴 하는데 또 여기서 그 17과 18의 약간 극단적인 이제 그 차이를 봤을 때 사실 저는 이제 후반부에는 거의 이 17과 18의 어떤 두 인격이 이제 이 극을 이끌어 가는데 전 그 부분에서 약간 그동안 17개의 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개체도 완전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17과 18에 대비해서 같은 인간이라 해도 어떤 그 자기 마음속에 네. 또 다른 그 인격들 아니면 그렇죠. 다른 면들을 저는 그 두 명의 어떤 복제 인간으로 저는 보였던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분노가 되게 차 있고 뭔가 행동력이 있는 미키 그리고 되게 소심하고 소시민적인 어떤 뭔가 착한 미키. 네. 저는 얼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서브스턴스 같은 것도 그렇고 하나의 나라 해도 그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어떤 맞아요. 그거를 이 17과 18로 그렇지. 보여줘가지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수많은 내가 있지만 어느 것이 진짜 나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지 그 나 안에도 수많은 자아가 있어서 사실은 나는 지금의 나를 연기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연기하는 이 뭔가 좀 평화로운 걸 좋아하는 나가 제가 이제 20살 때는 이제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질풍노도에 원래 10대 때 그래야 되는데 20대 때 질풍노도를 보내면서 그때 이제 막 그 8대 2로 싸우면서 한 명이서 4명씩 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연락 이제 뒤지게 맞았던 뭐 그런 기억도 나면서 야 그때는 진짜 겁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싸움하면 왜들 저렇게 싸우는 거야? 가서 말려야지. 다 평화롭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폭력을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그 당시 때는 또 지금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또 씨알도 안 먹혔을 거기 그렇죠. 때문에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10대, 20대, 40대를 지나오면서 뭔가 내 안에 그 자아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각과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면서 나의 행동 양식과 또 주변의 그 무리들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를 보면서 확실히 여기 미키가 그냥 야 이게 뭐 세븐틴에서 에이틴 뭐 하나 개체가 넘어갔다고 저렇게 자아가 달라질 수 있나 싶지만 그 원부터 사실 에이틴까지의 모든 자아가 내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형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20대에 돌아가서 20대 마지형에게 야 그만둬 한다고 해서 그 20대 마지형이 넌 뭐야? 넌 뭐야? 말을 듣지 않겠죠. 마지형 20대는 아마 그 비트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나에겐 꿈이 없었다. 그렇죠. 거기 나오는 이민의 빙의에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마 제가 타임머신 타고 20대에 나한테 지금의 내가 깨달은 걸 얘기해 준다고 해도 네. 20대에 나는 아마 말을 듣지 않겠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대사가 이제 있거든요. 그 미키 17이 걔가 이번 18은 역대급 또라이야 미키 17에서 네. 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그 전에 계절도 아마
17과 같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저는 이제 그 유추가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안에 이런 나도 있고 저런 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발현돼서 나올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근데 사실 18은 정말 더 배트맨이 너무 많이 생각나거든요. 네. 이거 그냥 더 배트맨이잖아. 약간 브루스 웨인이잖아. 이거. 미키 18은. 근데 또 이런 건 있더라고. 17에 그 약간 호구 같고 그 소심한 모습을 계속 보다가 네. 또 그 18의 거침없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좀 시원한 그렇지.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런 들면서. 측면이 있어. 네. 사이다 같은 측면이 있어. 네. 딱 그거죠. 스파이더맨 3에서 피터가 아하. 그 신비오트에 네네. 잠식되니까. 근데 나는 관객인 나는 되게 좋았거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갑자기 막 얘가 다크서클 생기면서 네. 머리를 내리더니 그동안 막 소심하게 막 아무 말도 못하던 피터가 막 집주인한테도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그냥 할인점 들어가서 검은 수트를 빼입은 다음에 춤을 춘다거나 이제 그렇죠. 좀 간보는 것 같던 메리제인 앞에서 약간 또 한번 또 다른 여자랑 춤추면서 또 한번 엿도 좀 먹여주고 또 그 특히 이제 자기 친구였던 해리한테도 아주 그냥 자기를 그 비웃던 그 얄미운 놈을 그냥 또 아주 그냥 제대로 응징을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사악해졌다고 이제 하는 표현인데 관객인 나는 잘한다 이랬거든 되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18의 어떤 시원시원한 면에서 왜냐면 나도 좀 상당 부분 스토리상으로 18에게 공감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난 그 스티븐 연도 그냥 그래 죽여 약간 이랬는데 저딴 새끼는 친구가 아니야 죽여 이랬는데 그래도 미키 17이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친구를 죽이면 해서 17 답답한데 약간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물론 18도 뭐 하는 일이 뭐 모두 다 옳다는 건 아닌데 이제 17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 또 너무 이제 착해서 착하다 못해 호구 같은 면이 있다 보니 또 어떤 점은 또 18에 좀 거침없고 시원시원한 부분이 또 관객으로서는 되게 좀 공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좀 절충되면 좋을 텐데 너무 이제 한 명은 너무 착하기만 하고 한 명은 너무 또 그냥 극단적이고 이제 하니까 좀. 그래서 이제 애초에 의도치 않게 원래 17이 죽었어야 했는데 따지면 이제 그 거대 콩벌레들이 딱 봐도 콩벌레 같이 생긴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그 리뷰를 남겨 봤는데 뭔가 마치 미키 17이 좀 그동안 본 감독의 작품의 어떤 그 집대성 같다. 약간 뭐 옥자 플러스 약간 뭐 설국열차 설국열차 플러스 약간 뭐 다 그 모든 게 집대성돼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저도 약간 좀 그런 측면을 느끼긴 했어가지고. 옥자도 저는 괜찮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게 좀 전에라고는 메시지보다 그렇게 뭐 재밌거나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좀 약간 덜 들었거든요. 그 작품은. 근데 확실히 여기 미키까지 와서는 이게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그래서 그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 전에 썼던 작품들을 모아서 이제 약간 조금 더 재밌는 SF 버전으로 이렇게 내놨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전 작품보다는 저는 훨씬 재밌었다. 발전형이죠. 그래서 그 콩벌레들이 원래는 이제 약간 우주 괴물처럼 나와가지고 이제 단 꼼짝없이 걔네가 이제 미키를 잡아 먹는 줄 알았더니 미키를 오히려 구출해가지고 저 멀리 보내줬죠.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지성이 없는 개체들인 줄 알았는데 말도 통하고 후반부에 가면은 그 벌레의 그 우두머리가 있어. 그 대왕벌레가 있는데 걔가 눈이 없는 줄 알았는데 눈이 나와서. 근데 약간 뭐 코끼리 눈 같기도 하고 약간 살짝. 그래서 대왕벌레만 좀 털이 있어. 다른 애들은 털이 없는데. 약간 모습은 벌레랑 포유류의 한 중간 정도 느낌인데 처음에는 저도 이게 벌레인가 싶었는데 잘 보니까 뭐 꼬리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동물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좀 징그러운 건가 그랬는데 마지막에 또 그 새끼 이렇게 안고 있는 거 보면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다리가 많고 막 이렇게 좀 몸이 둥그렇게 말린다는 점에서 약간 콩벌레가 좀 생각나는 그러니까 콩벌레를 좀 거대하게 만든 버전 약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걔네가 안 잡아먹어가지고 이제 미키가 오히려 약간 나 아직 육질 괜찮아 막 그런 드립을 쳐가지고 어찌어찌 돌아와서 이제 귀한 자기 방에 왔더니 침대에 딱 누웠더니 내가 또 있지.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요번에 그 이제 뭐 여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제 흑인 여성 그 나샤라는 이제 원래 여자 친구가 있었죠. 나샤랑 바로 뭐 마치 더크로우에서 그 남녀 주인공이 그 첫눈에 아무 별것도 없었는데 그냥 바로 사랑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 다 모였는데 어서 자기들끼리 그냥 즐거운 유희를 막 하길래 저렇게 뭐 자유 시간이 주어지는 건가? 직장 동료라고 생각을 해야죠. 체위 연구를 할 정도로 저는. 그게 이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할 때 그게 쓰일 줄이야. 그 복선이었죠. 그래서
또 역시 디테일의 본 감독이라서 또 그런 걸 활용했기 때문에 이 나샤도 전투 요원이라 되게 전투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 장단지가 많아져가지고 그 후반부에도 바로 그 이제 그 독재자의 와이프를 네. 가만 냅둬 얘 좀만 힘주면 바로 모가지 꺾인다 이래가지고 근데 딱 봐도 그 하체가 굉장히 이제 강인해 보이셔가지고 나를 유일하게 인간으로 대한 건 나샤뿐이었다 뭐 이렇게 나와서 근데 다만 이제 이것도 제가 조금 약간 그 다른 분들도 지적하는 거긴 한데 근데 약간의 조금 이제 그런 스토리에서 좀 그냥 넘어간 부분이 좀 약간 좀 보여가지고 저도 약간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줬으면 하는 거를 그냥 살짝 좀 물론 이제 얘기할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또 시간이 모자라서 간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그 나샤와의 관계도 저는 약간 좀 애매한 감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어쨌든 뭐 처음에 여자친구로서 그렇게 이제 그런 존재긴 했는데 중간에 그 미키가 2명 생겼을 때 전 나샤의 반응이 약간 좀 쎄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세상에 미키가 둘이 다니면 하면서 막 좋아하는 그 장면에서 그리고 여기는 순한맛 미키 여기는 매운맛 미키 하면서 막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장면도 처음에는 나샤와 미키는 사랑에 빠진 연인 관계처럼 표현은 돼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제 미키를 가장 인도적으로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사랑을 줬었다라고 관객은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나샤조차도 미키를 도구로 쓰고 네.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뭔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 미키 17이었다면은 살짝 좀 정이 떨어질 것 같은 약간 그런 장면이었고 솔직히 그 장면은 되게 나샤 좀 배신감도 느낄 수 있고 네. 왜냐면 특히나 왜냐 그 전에 장면이 그 카이라는 여자애도 약간 그 전에도 약간 미키에게 호감이 있어서 호감을 보이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왜냐면 그 급식 장면에서 막 뭐 샴푸 바꿨어 막 이런 난 그 장면에서 뭐지 나샤랑 헤어진 건가 난 그래서 난 처음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러면은 큰일 나지 않나 이랬는데 역시나 나샤 옆에 와가지고 약간 바로 약간 좀 단속하듯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카이의 어떤 그 좀 추근덕을 차단하는 느낌으로. 근데 저는 카이한테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네, 카이가 추근덕거릴 때. 사실 저도 그 생각을 그래서 저는 거기서 미키가 카이를 마다하고 나샤한테 가는데 아니 그냥 뭐 에이틴한테 있으니까는 에이틴에게 나샤를 넘겨주고 서로 그냥 이렇게 좋게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난 그 나샤가 좀 환멸을 느낄 만한 그 장면이 네. 그 카이의 유혹을 뿌리치고 왔는데 17이 유혹을 뿌리치고 왔더니 그러니까 다른 여자의 막 그런 거를 내가 난 그래도 여자친구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왔는데 이제 딱 그런 걸 보면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17이면은 굉장히 제가 17이면 배신감 느낄 것 같고 네, 실망스럽고 배신감 느끼고 근데 둘 됐다고 좋아하는 그 모습이 나는 이거 이제 나샤랑 끝나갈 것 같은 데는 생각을 했거든 난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그게 또 그것도 그건데 인간적인 실망도 실망이지만 이 영화의 그 세계관 상으로 그렇게 복제 인간이 2명이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둘 다 폐기해야 된다는 무시무시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이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오히려 그걸 알고서 나시한테 딜을 치죠. 네. 나한테 17을 줘라. 17은 내가 좋아하는 애니까 내가 17을 갖고 넌 18을 가져라.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이제 딜을 치려고 그러는데 또 욕심만한 나샤는 또 왜 내가 왜 줘 못 줘 하면서 이제 또 그 2개 다 갖겠다고 또 그러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저는 좀 나시한테 정이 떨어지면서 감독의 약간 좀 의도를 알겠더라고. 네. 원래 행복할라 그러면 사실 거기서 그냥 딜을 한 대로 네. 그래 연인 해가지고 이렇게 딱 지내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인간의 욕심이란.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나 그 카이의 제이나 왜냐 내가 생각한 건 좀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니 그냥 이 형 어때 2명이 됐으니까 그게 낫지 않나? 그렇지. 17도 이제 나시한테 실망한 것 같고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랬는데 또 그 욕심을 부린 나샤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근데 또 하필 그런 딜을 치는 와중에 또 긴급 상황이 생기는 바람에 그게 유의하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의아한 게 그 중간에 그 화면만 봐가지고는 나샤랑 끝났어야 돼. 근데 또 갑자기 후반부에는 그래도 역시 진 히로인은 나샤였다 뭐 이렇게 나오고 막 과거 회상 이제 그 미키가 막 실험 당할 때 혼자 방호복 입고 들어가서 막 그런 이제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역시 나한테는 나샤밖에 없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정한 사랑이 나샤라는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길래 뭐 그런가 하고 이제 또 뒤에 나샤가 굉장히 또 막 큰 인물이 돼가지고 약간 뭐 거의 차기 지도자, 약간 차기 리더가 돼서 이제 뭐
그러니까 약간 조금 그래 뭐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다시 그 중간에 좀 실망하긴 했지만 뭐 또 18도 숭고한 희생을 했고 그러니까는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 싶긴 한데 전 약간 그 중간과 후반부에 약간 좀 온도차가 좀 이상하게 가지고 내가 좀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얼렁뚱땅 넘어간 느낌이 난 좀 들어가지고 그 나샤와의 감정선은 제가 조금 약간 좀 애매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분명 중간이랑 이 후반부랑 온도차가 너무 커서 그래도 그런 실망을 느꼈으면은 그게 뭔가 마음속에 남아서 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후반부도 뭐 그냥 미키도 그냥 그래 뭐 그래도 나샤가 역시 내 여자친구지 약간 뭐 이런 그 약간 혹시 그거 그 카이가 원래 그 또 동료 여성이랑 뭐 있었잖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좀 약간 연인 같은 그거였던 것 같은 동성 연인 같은 그거였는데 그런 느낌이었기는 한데 또 그렇다라고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명확하게 그 여자는 죽었잖아요. 네. 예, 근데 명확하게 뭐 사귄다 연인이었다 이런 거는 아니라서 또 아닌 건가 아니면 혹은 카이가 뭐 양성애자일 수도 있고 바이일 수도 있고 네. 하니까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기서는 저도 처음에는 둘이 연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미키한테 들이대길래 아니었었나. 네. 네, 약간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냥 친한 친구였던 건가?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미키한테 들이대는 그 장면도 그 친구가 뭐 죽어서 괴롭다 막 그 네, 얘기를 하면서 네. 갑자기 이제 그렇죠. 하는 거라서 얘는 대체 뭐지 그냥 둘 다 좋아하는 건가? 음. 근데 왜냐면 그 막판에 이제 나샤가 연설할 때도 또 그 죽었던 친구가 살아난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연인이 생긴 건지 뭐 또 다른 여자랑 이렇게 막 다정하게 있어가지고 뭐야 그 죽은 친구를 또 복제를 한 그 프린트기로 복제를 해놔 약간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약간 좀 애매해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좀 그 얼굴을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약간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 죽었던 연인을 되살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제 그래 미키는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다른 또 연인을 뭐 찾은 건지 연인 혹은 친구를 찾은 건지 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네. 거기 카이 방에서 이렇게 하는 그 카이의 행동들이 일반적인 남자라면 거기서 넘어가지 않을 사람은 맞아요. 없지 네. 않을까 싶어서 그 상황이. 네. 네. 근데 카이가 막 그렇게 좀 난 비호감적으로 들이댄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되게 네. 충분히 마음이 끌리게끔 인간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카이가 나도 낫지 않나 나샤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일이 있을 때 저는 보면서 잘 된 건가 약간 그렇게 생각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네. 된 건가 그랬는데 뭐 또 어쩌지 뭐 후반부에 감독이 그래도 나샤가 진 히로인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는 뭐 그 내가 그 점이 좀 석연치가 않다. 그 점이. 그러니까는 뭐 나샤가 진 히로인 될 수는 있는데 미키 세븐틴은 진짜 너무 일편단심에다가 착하고 진짜 순수한 인물이라서 그 자신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었던 나샤를 끝내 이제 뭐 외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내가 착해도 저 정도로 하면은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 약간 좀 저도 네. 좀 의문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둘 다 좋아하는 그 장면에서 나 다시는 보기 싫을 정도의 난 그거였거든 솔직히. 5만 정 다 떨어져. 네, 내가 17이었다면. 네, 아이 꺼져라. 네. 아니면 내가 꺼져주면 하고 나갈 네.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찌 어영부영 그렇게 돼가지고. 사실 그리고 이제 그 또 둘이 됐을 때 이제 막 서로 또 죽이려고 막 싸우는 네. 거기서 또 이제 그 얍삽한 친구를 또 스티븐 연을 발견해가지고 원래는 그 스티븐 연 또 죽일 뻔했잖아. 네. 근데 또 참 또 이런 얄미운 애들이 명수를 길단 말이야. 그래서 또 어찌 또 딴 사람이 오는 바람에 일단 네. 살려줬는데 이제 후반부에 다 같이 갇혔을 때도 이제 또 스티븐 연이 그 지구에서 또 빚쟁이 독촉 왔다고 또 친구를 죽이려고 할 때 또 그때도 참 정말 이 새끼는 친구가 아닌데. 근데 그게 참 애매한 게 친구를 죽여야 하는 그 상황. 근데 친구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얘를 못 죽이면 우리 둘 다 죽어야 되니까는 친구를 죽이는 선택을 하는 건데 그 장면도 진짜 개 나쁜 놈이 맞기는 맞는데 그 친구 입장에선 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건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참 애매하더라고. 나라면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마지막에 그 친구를 죽여야 되는 그 상황을 나라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지금 약간 사회의 온 부조리함을 지금의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하고 저들은 저 권력을 가진 기득권 집단들은 왜 저런
그 비리를 저지르고 자기네들끼리 쿵짝 해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을 만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내 입장에선 들기는 하는데 내가 그 기득권 권력의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 배운 게 그런 거라면 또 그렇죠 뭐. 에이. 나라도 그랬을 것인가라고 또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참 서로 간에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최고 필요한 게 저는 좀 배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 사람과 나의 입장 그리고 그 입장차가 다를 때는 항상 그 온도차가 있을 수 없고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건데 니네는 무조건 악이고 옳다 그러다 지금은 뚜렷하게 가려고 중간은 거의 없고 진짜로 우리는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법원도 때려 부수고 계엄도 일으키고 말 안 듣는 사람 다 총 쏴가지고 죽이고 잡아가지고 어디다가 가두고 하는 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라고 생각하는 진짜로 극단적인 자기 친들 입장에서 그게 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런 걸 하는 무리들과 그다음에 평화적으로 그리고 온 이 모든 것을 합의된 상태에서 그래도 좋게 좀 이 나라를 어떻게 좀 이끌어 가고자 하는 이 무리들이 완연하게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진짜 이건 진짜 저는 이 분리와 분열이 가장 이제 국가의 발전에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답답해집니다 정말. 그러게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 굉장히 윤석열이 떠오르는 캐릭터가 나오죠. 마크 러팔로가 네. 이런 머저리 같은 역할을 네, 독재자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한 서너 명이 생각났어요. 그 마크 러팔로 캐릭터를 보면서 일단은 처음에 등장하는 거 보면은 그 빨간 모자 쓰고 막 이런 거부터 이제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트럼프가 생각나는데, 근데 이제 하는 짓을 봤을 때 이게 윤석열이 한 70%가 되는 게 왜냐면은 와이프가 옆에서 100%입니다. 예. 사사사사. 그러니까 와이프가 뭔 말을 안 해주면은 아무 말도 못 해. 네. 아무 결정도 못 내려.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거는 거의 윤석열이 거의 모티브다 이거. 네. 그 단발머리 와이프가 옆에 붙어서 계속 귀에다 속닥속닥 합니다. 그러면은 와이프 말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거의 이제 그 퍼펫처럼 그 꼭두각시처럼 바보죠 그냥. 네, 노릇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뭔가 말하는 말투도 진짜 바보같이 얘기하거든요. 네. 내용도 바보 같고 말투도 바보 같고 행동도 바보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이제 모티브가 있는 연기라는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고 이 독재자 부부는 윤석열과 김건희일 수밖에 없어요. 네, 누가 봐도 그렇고 여기서 보면 마크 러팔로의 그 아내로 나오는 그분도 연기 굉장히 잘하시는 그 유전에서 그 엄마를 낳았었던 그분인데 이분은 무슨 소스를 만든답시고 막 별의별 허치거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그 결말까지 갈 때까지도 뻘짓을 혼자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남편이 어떻게 되던 말도 소스를 만들겠다고 뻘짓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이 상당히 이제 누군가 이제 겹쳐 보이면서 그 뭔가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분들일 것이다. 네. 그래서 되게 역시 본 감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특히나 여기 이제 주인공이 마샬인데 또 계엄령을 영어로 마샬로라는 게 이제 뭔가 겹쳐지면서 이 뭐 주인공은 원작 소설에서도 뭐 마샬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상황이 이제 뭔가 겹쳐지면서 이 인간들을 마지막에 과연 어떻게 좀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이렇게 좀 지켜보게 되죠. 저도 이제 원작을 다 읽어본 건 아닌데 그냥 줄거리 정도 요약을 봤는데 그 원작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 원작에서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얘기했었던 뭐 공각기동대나 블레이드 러너처럼 뭔가 존재론적인 의문을 약간 더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 사회 풍자가 좀 더 조금 더 네. 그런 게 강하죠. 이제 우리가 지내는 그 모여서 사는 이 사람들끼리 있는 사회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정치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게 뭐랄까 불행과 행복, 뭐 흥망성쇠 이런 거 비슷한 게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국 상황이 지금 같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러게요. 네, 조금 더 그러니까 겉모양은 SF적인 이런 거를 가져와서 하고는 있지만 안에 이제 내용들은 다분히 사회 비판적인 요소가 있다. 근데 다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영화를 영화로 보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가 영화를 볼 때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같잖아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정말 환멸스럽습니다. 되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웃기는 게 이런 계엄 이후에 모든 작품들을 보면은 뭔가 좀 이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면서 특히나 저는 지금 이제 그 다음 주에 진격의 거인 극장판이 이제 개봉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진격의 거인을 이렇게 정주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인간들이 서로를 그 이용해 먹고 그 거인들이라고 하는 외부의 세력이 없었으면은 인간들끼리 다 먼저 서로 죽이고 이 사회가 파탄났을 거라고 하는 막 그런 장면들이 보면서 지금 이게 인간 사회는 다 똑같은 건가 막 그러게요.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그냥 그런 추세인 건가? 네. 그러니 우리가 하다못해 트랜스포머를 보면서도 네. 지금 우리 사회를 그치. 느낄 정도니까 지금 뭐지 이거 한국 사회 얘기인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머저리 같은 독재자가 이제 그 계속 와이프 말대로만 하더니 이제 제가 후반부에는 그래서 갑자기 얘가 머리를 올백으로 넘기고 이제 네. 군복을 입고 막 폭주를 하기 네.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또 그것도 우리나라의 상황과 네. 너가 맞아 떨어지고 너무 맞아 떨어지죠. 또 이제 그 대학살을 자행하려는 그 모습에서 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두환이 떠올랐죠. 그래서 결국 트럼프 플러스 그 윤석열 플러스 전두환이 이 마샤르이란 캐릭터인가? 약간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그 후반부에 폭주할 때는 막가파 그냥 막 나가는 이제 그게 돼버려서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뭔가 계속 그 대머리 안경 캐릭터가 있는데 계속 그 마샤를 살살살살 이렇게 유도하는 딱 그 간신배 같은 애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도 딱 보면서 좀 많은 뭐 그 권력의 이인자들의 그런 그치. 존재들이 떠오르는. 따지면 그 어떤 미키 18도 뭔가 좀 골칫덩어리 같은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후반 영웅이 된단 말이에요. 얘가 얘 이 과감성과 결단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말 중요한 존재가 됐고 자신을 희생하는 영웅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또 그런 측면과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한마디 그것도 이제 뭐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많이 있었던 어떤 뭐 그 원주민들을 학살한다거나 그렇지 따지면 콩벌레들은 원래 그 행성에 걔네가 주인인데 인간들이 와가지고 인간들이 외계인인 건데 별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번역기 때문에 아마 설국열차가 또 나온 것 같긴 한데 그 벌레 어를 번역할 수 있는 또 그 번역기를 만들어가지고 소통을 하니까 이제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또 벌레들이 아주 무서운 애들이었단 말이야. 또 되게 인간 놈들이 감히 우리 열받게 해. 우리는 평화적으로 좋게 하려고 그랬더니만 썩을 놈들이 감히 우리 동족을 니네가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리더 이제 대왕벌레가 그래서 우리는 맘만 먹으면 니들의 머리를 터뜨려 죽일 수 있다. 뭐 고주파를 쏴가지고 막 키익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약간 후반부에 약간 그 블러핑이었다는 게 이제 나오긴 하는. 어쨌든 막 시끄럽고 귀가 아프니까는 이러다 진짜로 터지는 건가? 니들 머리가 터지고 고막이 터진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벌레들의 약간 블러핑이었다는. 그렇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지혜롭게 이제 따지면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집단 그걸로 힘을 보여줘가지고 그 얘네가 만만한 애들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미키 18의 그 숭고한 희생으로 이제 그 미친 독재자를 죽여가지고 어쨌든 뭐 그래도 마지막에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났죠. 그리고 나샤도 이제 그 벌레 새끼 벌레를 잘 구출해가지고 근데 확실히 그 막판 부분에서 나샤가 다행히 전투 요원이라 그 이빨 무는 힘도 세고 그 장단지도 세가지고 그냥 이제 그렇게 여러 전투력이 있다 보니까. 근데 다만 저도 약간 근데 조금 급전개스럽다고 느낀 거는 그것도 그 약간 동양계 약간 그 아저씨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이제 그 단순한 그 쫄따구가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아니라 약간 뭐 그 안에서 그 때를 노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나오고 있는 뜻있는 지사라서 약간
같은 편인 척 하고 있다가 이제 이 마샬이 정말 빼박 어떤 이제 잘못을 할 때 딱 증거를 잡아가지고 탄핵시키려고 그러고 있던 그 아저씨. 근데 그 아저씨 갑자기 후반부에 갑자기 약간 너무 좀 튀어나오는 느낌이라서 아니 이렇게 좀 너무 중간에 좀 몇 번 보여줬어야 될 것 같은데 막판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던가 약간 좀 뜬금포적인 등장이긴 했죠. 왜냐면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일에 비해서 그 전에 딱히 뭐 이렇게 뭐 이렇다 할 만한 아무 언급도 없었어.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구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중요한 사람이 그렇게 딱 협력하면서 막 바로 너무 큰 일을 해버리니까 좀 이건 조금 부자연스럽다. 이거는 조금 본감독스럽지 않은 약간 전개다라고 좀 그런 아쉬움을 좀 얘기하긴 했죠. 근데 뭐 저는 그런 거 근데 아쉬움이 있긴 해도 뭐 이 작품 자체의 어떤 훌륭함을 뭐 그렇게까지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뭐 괜찮은 뭐 이거를 너무 이게 디테일하게 파서 뭐 진짜 완벽한 SF 혹은 완벽한 그 전에 뭐 진짜 앞뒤 그다음에 각본이 딱딱 들어맞는 완벽한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좀 이걸 좀 재미로 그냥 볼 수 있는 부분은 재미로 봐야지 이걸 또 너무 장면 하나마다 다 해서 이건 또 이렇고 저건 저렇고라고 또 얘기하면은 이거 뭐 우리가 그 헐리우드 무비 보면서 팝콘 보면서 뭐 그 정도까지 봐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이것도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는데 진짜로 하나하나 뜯으면 약간 좀 애매한데 싶은 지점도 약간 있기는 있지만은 그게 이제 수연이가 말한 것처럼 이게 뭐 전체적인 작품이 그렇다고 뭐 후지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렇죠.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좀 이제 살짝 아쉽다. 그 정도. 그러고 보니까 그 중간에도 이제 이 마샬 그 부부가 찬송가를 부르는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진짜 아니 다 외국 배우들인데 너무 한국적이야. 그 장면에 너무 한국이 떠올라. 너무 한국의 분위기야. 그 분위기가. 막 무슨 약간 그 찬송가 막 박수 치면서 막 이거는 너무 한국인데 약간 이거는 이 사람들만 외국인들이지 너무 한국스러운 느낌이어가지고 역시 감독이 한국인 것 이게 아주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구나. 이 색깔이 한국적인 색채가 그 어떤 장면보다 한국적인 장면이었어. 그 장면은 마샬 부부의 그 찬송가 부르면서 그 미친 그 장면은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저 그 장면에서. 이렇게 한국스러울 수가.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 독재자 부부 이 마샬 부부가 하는 행동이 진짜로 저는 본 감독이 어떤 식으로 디렉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크 루팔로가 직접 이제 본인이 원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레퍼런스를 줬는지 아니면은 본인이 진짜 생각하는 바보스러운 연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연기가 진짜 너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연기를 한 걸까? 저는 약간 좀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마크 루팔로가 누군가를 재현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 느낌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나? 왠지 저는 감독님께서 그 윤의 영상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세요라고 혹시 하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런 합리적인 약간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왜냐면 영화를 보는데 그 배우의 외국 배우가 마크 루팔로란 유명 배우가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데 내 눈에는 그 사람이 마크 루팔로로 안 보여서 그러니까 이게 연기를 이 마크 이분이 도대체 어떤 뭐를 생각하고 연기를 하신 건지 참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그 막판에 뭐 나름대로 이제 그 나샤가 약간 차기 지도자처럼 이렇게 되고 뭐 해피엔딩 같이 나오는데 근데 좀 갑자기 중에 시겁하게 갑자기 그 마크 루팔로를 프린트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그 나샤가 연설하는 자리도 그 프린트 기기를 폭발하는 이제 그 약간 행사장 같은 건데 우리 이걸 안 쓸 거다. 이제 익스펜더블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그 마크 루팔로 막 프린트하고 막 그 와이프 미쳐가지고 막 또 미키한테 막 하길래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그냥 상상 아니면 이제 꿈 그런 거였긴 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불과 며칠 전까지는 저는 그 장면에 큰 의미를 안 뒀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도 뭐지?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건가? 막 이러면서 가슴이 그 장면보다 철렁. 저도 철렁했거든요. 뭐가 저 뿌갠 거 아니었어? 왜 다시 있어? 막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 약간 이제 그런 식의 약간 뭐 네. 상상 이제 꿈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그냥 이제 뭐 그런 장면인갑다 했는데 지금 그저께 이런 이런 미친 상황이 다시 우리나라에 다시 또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생기니까 그 장면조차도 또 너무 엄청난 네. 의미가 갑자기 또 부여되는 거야. 네. 역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그렇죠. 아니라는 건가. 역시 조금만 방심해도 역시 어떤 이 바퀴벌레 같은 이 악의 무리들은 또 그렇게 돌아오는 건가? 그렇죠. 거기서는 잠깐 동안 if 스토리를 보여주는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이 저번에도 이제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게 뭐가 있었고 저쪽에서 이제 그 구구 분들이 막 여러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도 계엄이 안 일어났고 지금 평화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로 다시 누군가가 돌아오고 그 사람이 그 전에 했던 것보다 더 심한 강도의 뭔가 좀 그런 것들을 펼친다 그러면은 과연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게 될지,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 이거 하나만으로서도 우리가 그 뒤에 펼쳐지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갑자기 쫙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 그 미래를 맞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이게 옳네 그르네 하지만 막상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 네. 네. 아니 잡아넣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다시 풀어주냐고 대체. 저희가 11호 그 영화도 마치 이런 일이 안 생겨서 다행이다라고 그 얘기를 한 건데 또 갑자기 또 11호가 떠오르면서 또 이게 이거 진짜 진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근데 정말 마음 편하게 영화 리뷰만 하고 싶은데 아니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아. 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굴곡을 겪으면서 약간 마음이 편해지는 듯한 시기에도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네. 왜냐 이런 일이 왜 있었을까로 생각하면 그 전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데 거슬러 올라오면 그때는 왜 그랬어 하다 보면은 끝이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까지는 바꿀 수 없으면 지금에 있는 우리의 상태에서 이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안에서도 막 서로 뭐 네가 뭐 잘났네 못났네 뭐 잘했네 잘못했네 하면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참 진짜 저는 엄청나게 약간 좀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좀 환멸이 느껴지려고 하는 것만 같은 진짜로 네. 너무나 다른 생각을 진짜 절대 선인 것처럼 폭력을 행사해서 남들에게 강요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이게 도대체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하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체포되고 나서 좀 그래도 한시름 났나 싶었는데 또 갑자기 이런 또 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참 이 내란이 종식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빨리 좀 끝나야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상을 어느 정도 회복된 듯이 살고는 있기는 한데 마음 한켠에 이렇게 돌멩이가 누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좀 무거운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해소가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빨리 이게 좀 제발 깔끔하게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빨리 제발 그 월요일 아침 9시 땡 하면은 현재 제발 빨리 파면 좀 해줘라 제발 좀. 지금 나 솔직히 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긴급 상황인데 주말 따지고 있는 것도 난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난 솔직히 쉴 거 다 쉬고 빨간 날 저거 할 거 다 하고 토일은 쉽니다 이지랄 하는 거 난 이것도 난 좀 이 일반 시민 나로서 납득이 안 되는 거라서 이게 지금 주말 따질 사안인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되게 위급한 실제로 전쟁 상황이 났으면은 잠깐만 오늘은 빨간 달이니까 주말은 쉬고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전쟁합시다 이런 건데 그것도 약간 납득이 잘 안 되려고 하는데 전쟁 났는데 뭐 오늘 주말이니까 토요일은 일단 쉬었다가 월요일부터 이지랄 할 거 아니잖아. 네, 근데 좀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발 빨리 그 정의가 바로 서고 좀 이 찝찝함을 빨리 좀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그냥 미키 17을 그냥 사회풍자를 한 명작이다라고만 하고 싶은데 이게 현실과 접목이 되다 보니 저희가 맘 편히 리뷰를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빠른 시일 내로 좀 헌재 파면 결정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힘내요.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